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소환, 윤석열 가족부터 유동규 양심 있나입니다. 네, 어제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 진짜 검찰에 나올지 말지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일단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까지 오셔서 어제 저녁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소환 통보서를 팩스로 받은 어제 네. 12월 22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네. 검찰 수사가 특정 날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강릉에서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오늘 제 생일은 문서상으로 돼 있지만 이날이 생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장날에 장 보러 가시는 길에 잊어버리고 있던 한 작년쯤 낳은 자식들 얘기를 아마 그저께쯤 낳았을걸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절대로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을 잘 안 맞는다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정치권에는 이재명 대표 생일날이 묘하게 검찰 수사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10월 23일 음력 생일을 세는데요. 네. 이 날짜인 지난달 17일 이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 죽으라고 살을 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살짝 다시 또 이 정치권에 무속바람이 부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좀 웃자고 한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청공 관련 발언 논란 등등을 해서 이 정부가 무속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생일에 맞춰서 뭐 굳이 이거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다만 이런 농담을 한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도 여유 있어. 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지지층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나 여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 발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민지숙 기자 네. 이 결국 소환 통보, 소환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기 전인 오후 5시에 원래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 시간이 계속 미뤄져서 밤 9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 당초 28일 소환 날짜를 통보했던 검찰은 민주당이 반발이 심해서 다음 달 초중순 중으로 날짜를 다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이 대표 소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만큼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네. 자신이 이재명 대표 본인과 뭐 공감이 있었다라고 교감이 있었다 주장하는 안민석 의원은 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거기에 500원을 걸어도 왜 된다. 500원이 걸까요? 이런 장담 아닌 장담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야당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이 네. 여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교부입니다. 뇌물수수입니다.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있지만은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여기에 더해 김기현 의원의 경우 진실 앞에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은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연극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권성동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으니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이 셉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좀 뜬금없이 소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소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 시장을 소환한 사람 바로 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인데요. 네. 이 어제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이런 수사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은 잣대라면 여당의 홍준표 시장부터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걸로 사법 처리를 한다면 지금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이 대표가 소환되는 혐의가 이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관련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축구단이 성남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이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된 겁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이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 네. 이 경남FC 관련돼서 기업 인사들을 임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뭐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인 일이다라면서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이 이렇게 저격받고 가만히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SNS로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 김의겸 대변인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다라면서 최근 한동훈 장관과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내가 한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문정부 때 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이다. 함부로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얘기했는데요. 터무니없이 나를 지금 끌고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대선 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스스로 방어하는 때만 치중해라. 애들을 시켜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 세게 나왔습니다. 좀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거 지금 고소하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선 다른 지자체장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은 나는 대가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네. 언뜻 들으면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FC를 가지고 있으면 네. FC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재정적으로. 근데 그쵸. 후원을 받아요. 네. 광고가 될까 아니면 후원성 자금을 받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C를 대가 없이 후원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남 FC 같은 경우에도 후원은 받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남 FC에 169억을 줬는데 그 대가로 용도 변경이랄지 아니면 인허가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제3자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무기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관련한 지금 여러 수사가 지금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이 성남 FC 관련 건 요건만을 갖고 지금 이 수원지청에서 따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살라미로 지금 건건이 지금 그럼 다 부른다는 얘기냐? 이재명 대표를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동의안도 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얘기를 하던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거든요. 네. 뭐 대장동, 유일의, 백현동, 성남 FC, 쌍방울 관련된 변호사 대납 네. 이것만 해도 한 5개인데 이 검찰청이 중앙지검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있고 수원서 하는 게 있고 그쵸. 성남지청에서 하는 게 있단 네. 말이에요. 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관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남 FC부터 소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성남 FC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만약 받게 되면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이나 성남지청에 또 소환을 하겠죠. 그 건으로 또 소환을. 그러면 5건 정도 되는데 한 건당 한 뭐 2번, 3번 소환하면 결국 한 20번 소환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고 그때마다 또 포토라인 서야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에게 굉장히 정치적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소환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불응을 계속하면은 체포동의안을 뭐 제출할 수도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네. 그냥 서면 조사를 끝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으면 네. 그냥 기소를 한다거나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건건이 다 소환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환을 불응하면 네. 결국 체포동의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5, 6건을 다 체포동의안을 그때그때마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네. 사건이 대부분 사건이 성숙되면 이 한 건을 묶어서 한 번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이 아마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내서 물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응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춘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격한 말로 현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자, 우리 한 대변인, 네.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당내에서는 당당하게 출두에 임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거를 건건히 국회에 제출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멘트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검찰이 이른바 검찰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른바 뭐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권 부분이랄지 해서 예. 출두를 하게 되면 조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그 전날 어제 보도가 되기 전에 전날 거의 퇴근 시간 무렵에 전화를 했고 예. 그 다음날 팩스 한 장을 보냈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저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뭔가 예. 쫓기듯이 왜 그랬을까? 팩스를 보내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예. 지난 대선에 1,600만 표를 받은 유력한 정치인을 이렇게 출두한다는 건 출두를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검찰이 예.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기사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워딩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가 보도했으니까요. 뭔가 이런 프레임 짝이 예.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 28일이면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27일, 28일
광주 전남에서 이제 민생 투어와 국민 속으로와 예. 현장 최고인이 있습니다. 28일은 국회 본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검찰이 그 일정까지도 다 알면서 왜 소환장을 보냈는가, 소환을 요구했는가. 예. 결국은 이런 사정 때문에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 조율을 하자고 했을 때 야,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서 의원들뿐만 아니고 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는 말 그대로 3, 4년 다 수사해가지고 무혐의난 사안 가지고 예. 억지 수사를 벌여서 그 혐의로 당대표를 소환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 상당히 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면 소환에 응하겠느냐 안 응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물었더니 한마디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혐의가 없는 자신을 검찰 소환에 응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혐의가 명확한 이분들이야말로 빨리 소환에 응하도록 언론이 기사를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혐의가 명확한 이분들이나 좀 소환을 좀 통보해라.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저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른 분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21년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수사 무마 논란도 있었어요. 보완 조사해야 된다고. 예. 그러고 나서 새로운 증거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사실 민간 기업이 179억 원의 후원금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예. 지금 많이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조사를 먼저 받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럼 본인이 출두를 하셔서 정확하게 조사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뭐 안 나가시면 뭐 본인의 결정입니다. 근데 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예. 다른 측면의 사건은 그건 정치적이 아니었을까요? 대통령 가족이라 하면 김건희 여사 쪽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그걸 예. 지칭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그럼 똑같이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았고 가족들도 다 털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분명히 비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문제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럼 그때 봐주기 수사고 그러면 그 대통령 가족들은 달달 털었는데도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 입장을 표명을 알겠습니다. 해야죠. 본인만 정치적인 예.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예. 자기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성남 FC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자신은 무혐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자신을 소환 통보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 가족에게 소환 통보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가 맞는 것인가? 검찰은 무리한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아니면 혐의가 새롭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검찰은 정당하게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성남 FC의 이른바 후원금 의혹이 무엇인지 좀 화면으로 잠깐 띄워주십시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남 FC 구단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정진상 씨가 사실상의 이 성남 FC를 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요, 당시 성남에 이 법인 소유 주소지를 두고 있던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건설이 이 성남 FC에 42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까지 많게는 40억대, 적게는 5억까지 후원금을 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돼서 뭐 혜택을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거와 이 후원금은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수조 원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네이버 역시 제2신청사 신축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본 것이 제3자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라고 검찰은 보고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더니 검찰이 느닷없이 없던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성남 FC 사건은 언제 시작이 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이걸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시작은 2018년 6월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인 2021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당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성남지청이죠. 자, 이때 조금 과정이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제3자 뇌물공여로 다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2022년 2월 저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렇죠? 2022년 2월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을 왜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하에 성남지청은 다시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가? 요 때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지청장이었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장검사가 있었는데 차장검사가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박은정 청장과 이 트러블이 생겨서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사안은 정치적인 의도가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이씨 시작된 이 사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예. 친명계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그러게요. 예, 많은 언론이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으로 인사난 그 예, 이후에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시 예. 척을 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박은정 검사가 친명계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황당해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서초동 인근에 취재를 해봐도 예. 박은정 검사가 친 이재명계 검사로 분류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에서는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다시 뒤집어져서 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검찰이 이 사건을 어찌됐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문제 제기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볼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짚을게요. 이게 예. 참 답답한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6월에 당시 지방선거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FC 문제가 제기가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수사 시작을 한 게 21년도 2월입니다. 21년도 2월이면은 3년 가까이 지난 거죠. 예. 그럼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고발이 들어왔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예. 했냐? 이재명 대표의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거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 보안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예. 친명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친문. 친추미의 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당시에 전 정권 윤석열 반 윤석열 총장 총장 굉장히 이렇게 봐야 대립각을 되겠죠. 세웠던 건 확실합니다. 예.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올해 2월 달에 이제 보안 수사 예.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2월이면 아직도 이 정권 들어오기 전이에요. 결국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은정 지청장 체제의 성남지청에서도 예. 성남 분당 경찰서에 보안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무슨 정치적으로 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놓친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팩스 한 장으로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보도 다 나왔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팩스 한 장이 아니에요. 전날에 전화 다 했어요. 유선으로. 그리고 특급 등기 우편으로 팩스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의 예. 문서를 보냈어요. 다 똑같이 절차 밟아서 했는데 왜 팩스 한 장만 보냈다고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까? 정정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아니, 말씀드린- 보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전날 퇴근 시간 한 5분 앞두고 예. 전화가 와가지고 하위 당직자한테 예, 후보를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 28일 날 나와달라 예. 하고 그게 이제 보도가 일제 어느 한사가 보도를 합니다. 아마 검찰 소스가 같은데 예. 보도한 직후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팩스가 저희 당대표실로 팩스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예. 뚝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예. 그 소환 대상자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의 주장을 좀 공히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혐의가 없다, 아니 혐의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혐의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일단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소환 통보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불응을 하든 아니면은 순순히 나가서 조사를 받든 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